남녀 사이에 그 선을 보러 나가거나 소개팅 하러 나가면 한 3초 안에 다 파악하잖아요. 외모부터 뭐 말투에서 3초는 아니라 3분이면 다 하고 아이들 면담 같은 거 해요. 그래서 말을 시켜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첫 번째,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느냐.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냐. 네가 계획표를 짜본 적은 있느냐. 그리고 너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는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봐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있을 정도가 되면 정교한 5등권인 거죠. 예전에 보면.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내려왔어요. 한 정교한 50등권까지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자소서 이런 거. 미리미리 뭐 계획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이런 걸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쁜 거 같잖아요. 예전에 참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생겼어요. 근 10년간. 그리고 이해력. 이해력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가르쳐 보면 칠판 강의해 갖고는 애들 이해력을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수업처럼 튜터링 수업에서는 너무 금방 느껴져. 한 번에. 거의 1초 만에 느껴진다. 수업을 해서 주고받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지 하면은 그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대답을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제가 그냥 혼자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계속 대답을 못하면 얘도 괴롭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전을 못 잡고. 저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알지? 그래서 자문자답.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 대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되면 거의 전교 1등이에요. 원활하게 되면. 그 대부분은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뭐 설명회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학생한테 나와서 뭐 강의를 시켜본다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데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되면 벌써 전교권이에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실. 그냥.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애들이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럴까. 그리고 그럴 것 같고 왠지. 내가 참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우리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공감을 많이 해요. 공감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 기초, 연산.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덧셈 뺄셈이 안 돼요.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덧셈 뺄셈이 안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문과 기준으로 해서 전국 모의고사 3등급 정도가 안 되면 덧셈 뺄셈 거의 잘 못해요. 실제로. 정말 잘 못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기 잘 못해요. 하면 아니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처럼 해요. 답이 다 틀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참 느꼈는데 다른 강사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부분은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돼도 3등급 이내는 들어가요. 문과 기준. 3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주 잘하지 못해도 연고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수학을 아주 잘하지 못해요. 문과인 경우. 요즘 어쨌든 줄 세우기가 아니라서 좀 이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요. 선행 정도. 이것도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학원 가면. 그거는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어디까지 했는데 사실 하나도 몰라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물어볼까 봐. 일단 모른다고 해놔야지 대답이라도 하면 칭찬받지. 근데 실제로는 한 번이라도 대충이라도 했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아주 예민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예민하게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대충 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는. 근데 옛날엔 많이 거짓말을 했는데 요즘에 상담할 때 보면 어머니들도 굉장히 솔직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잘 얘기해요. 그게 1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보통은 3등급 맞는 애를 1등급 맞는 애처럼 위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자기한테 손해예요. 이제 그냥 수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하나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지. 근데 요즘은 굉장히 솔직해요. 거의 95% 이상은 다 솔직하게 얘기하죠. 해보면은 거의 일치해요. 어머니들이 얘기했던 거랑 실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량. 그거는 이제 평소에 얼마나 공부량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뭐 공부 너무 안 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공부량이 적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죠. 머리 좋은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안 돼요. 그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뭐 다 경험하신 거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된다. 그게 저였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 훨씬 더 많이 해도 될까 말까. 그냥 꼼꼼함. 이게 이제 얼마나 꼼꼼하냐 그 차이인데,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꼼꼼하지 않으면 수학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계산 실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해나 뭐 풀이 과정 너무 좋아. 물론 답만 틀리고. 꼼꼼하지 못하면 여기서. 그다음에 문제풀이 속도. 민 소장님 뭐 할 때 항상 하는 IQ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사실 문제풀이 속도인데 이게 지능하고도 관계돼 있고 훈련하고도 분명히 관계돼 있는데 또 타고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있어요. 연필 잡는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가 좀 죄송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자기 그 자녀들 볼까 봐. 한번 보고 나면 공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쓰는 애도 봤어요. 분신사바. 분신사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수학을 안 풀고 접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귀신을 부르고 있어요. 귀신을. 근데 또 웬만큼 잘 쓰는 거예요. 이걸로 익숙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쓸 때 도대체 엄마는 뭘 하고 있었을까? 엄마가 너무 바빴나? 우리 어머니처럼. 어렸을 때 그냥 밥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니셨나? 그래서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그런 애 보면은. 이거를 엄마한테 상담할 때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시험을 못 볼 거잖아요. 나중에 결국.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교 시험 망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우리 첫째 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글씨 쓴다고 잡을 때 이렇게 잡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나중에 수학 이거 그거 갖고만 제가 한 달 정도 돼서 둘째로. 근데 이렇게 잡는 애들은 굉장히 현재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한 30% 이상은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푸는 거 보지 마세요. 보실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데 빠르게는 못 쓰나요? 근데 이상하게 걔도 한 그거를 한 10몇 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걸로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네. 이게 참 문제풀이 속도. 그 다음에 이제 8번. 강의 선호도라는 건 뭐냐면 누구 강의를 선호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느냐 혼자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느냐. 근데 이상하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다 갖다 놔.
그 시간에도 지가 문제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맨날 풀고 있었어요. 건방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하는 튜터링 수업도 그거 하는 이유가 강의를 계속 듣게 만들려면 너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은 벌써 잘하는 애들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강의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많이 치고. 그 얘기는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난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겠다. 정규한 적어도 5등권 안에 드는 애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에서 한 1, 2등 정도 드는 애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 뭐 이걸 하고 있어 다들. 네. 근데 못하는 애들은 강의를 다 좋아해요. 왜냐면 그냥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사회 과목이나 뭐 역사 과목 이런 거 강의만 들어도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민 소장님도 이렇게 주말에 여기서 강의한 거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는 다 도움이 되는데 수학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강의를 선호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을 모아야지 그 학원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M&M 할 때도 대부분 다 강의를 안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각 학교 전교 1등이었는데 강의를 안 좋아해요. 근데 강의를 그래도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하는 경우는 지네들끼리만 모아놨어요. 그땐 듣더라고요. 그나마. 그럼 그때 뭘 듣냐? 선생님은 이상한 소리를 해야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말고 특이하게 푸는 거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 그때 이제 반짝반짝.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한 그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 숙제 완결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죠. 숙제 검사하고 숙제를 하게끔 해서 공부 양을 늘리게 해주는 거죠. 다른 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머리 나쁜 애를 갑자기 뭐 머리 좋은 애를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 필요성에 대한 이해. 이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고3 때까지 계속 같은 교재로만 반복을 시킬 건데 그렇게 하면 들을 생각 있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걸 더 원해요. 못하는 애들일수록 한 번 하고 난 거를 그냥 버리고 그다음 학원을 또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 잘하는 게 사실은 하나를 반복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하나를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강화가 되고, 물론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다른 걸 할 때 뭔가 약간 변주를 해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는 아무 머릿속에 도움이 안 되고, 강사도 한 학년만 계속 가르쳤던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치지.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가르쳤다가 한 번은 또 고3 가르쳤다가 이렇게 되면 그 강의 실력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교재로 여러 번. 근데 같은 교재를 완전 진짜 똑같은 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같은 교재에 이제 자기가 못 풀었던 거, 그 오답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을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오답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권이 완벽하게 됐어.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거 이제 소모품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상한 문제 있네, 여기에 없는 문제 있다. 그럼 그걸 옮겨 적어서 이쪽에다가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모아서 한 권의 단권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학에는 뭐든 어떤 성경책 같은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성경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알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다 성경책입니다. 자기가 성경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창의성. 이거는 참 문제인데, 이거는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못 만들어져요. 그렇지. 거의 타고나는 거예요. 성격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성격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룰을 잘 지키는 성격이냐, 룰을 잘 파괴하는 성격이냐. 근데 꼼꼼함이라는 아까 성격이 있잖아요. 그건 룰을 잘 지키는 성격이에요. 근데 창의성은 굉장히 파괴를 해야 돼요. 다른 면에서 계속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성격상 뭔가 룰을 잘 지키는 애들은 지키는 거에 더 우선은 둔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바로 딱 그 마지막 문제 때문에 30번 문제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새롭게 푸는 방법이 기존 자기 원래 풀던 방법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못해도 돼요. 다 전국 1등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가도 좋은 대학은 많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좀 필요하고 수업 집중도 이거는 이제 아까 강의 선호도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거나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에서는 수업을 잘 집중을 해요. 강의를 싫어하는 애들도 그게 잘하는 애들일수록 그렇죠. 그 집중력이 텐션이 계속 잘 유지가 되죠. 근데 약한 애들은 뭐 따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가 안 가요. 점점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야지 뭐 텐션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하고 선행 정도, 문제풀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딱 봐보면. 그리고 상담으로 이제 선행 정보, 강의 선호도, 반복 필요성. 상담을 뭐 어디까지 했니? 강의 듣는 건 좋아해? 네, 좋아요. 막 이런 거. 내가 너 못하겠구나. 강의는 좀, 그래? 잘할 것 같은데. 반복 필요성. 직접 수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전부 다가 몇 번을 수업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근데 각각 요소마다 좀씩 달라요, 아이들이. 어떤 애는 뭐 강의 선호도가 뭐 좋은데도 그래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주로 문과 최상위권. 그런 애들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면서 강의도 잘 들으면서 꼼꼼하게 잘 푸는 스타일.